이번에는 곱셈기호와 나눗셈기호의 생략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단원 아주 중요합니다. 이거 아주 중요하고요. 많이 사용되는 거니까 잘 알 수 있도록 하세요. 자, 볼게요. 직립면체의 부피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라는 거 이미 알고 있어요. 그래서 오른쪽 상자에 비풀이 하게 되면은 가로가 A, 세로가 3, 높이가 B라고 해서 A 곱하기 3 곱하기 B라는 식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죠. 이때 수를 문자 앞에 쓰고, 이게 중요합니다. 수를 문자 앞에 쓰고 곱셈기호를 생략하여 3ab와 같이 간단히 나타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이 부분은 앞으로 여러분이 쓰실 때 단축해서 쓸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. 자, 일반적으로 문자를 사용한 식에서 곱셈기호를 생략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번 볼게요. 1번 수와 문자의 곱에서는 곱셈기호를 생략하고 수를 문자 앞에 쓴다는 게 중요한 점입니다. 즉 a 곱하기 2 했을 때 2a라고 쓰고 x 곱하기 마이너스 3을 하면 마이너스 3x라고 써진다는 게 중요하게 되는 거고요. 문자와 문자 곱에서는 곱셈기호를 생략하고 보통 알파벳 순서로 쓴다. 즉 a, b, c가 있을 때에는 a 먼저 쓴다라는 거죠. 밑에 보시게 되면 b 곱하기 a는 ab로 쓰고 y 곱하기 x 곱하기 z는 xyz로 나타낸다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. 자, 같은 문자의 곱은 거듭제곱으로 나타낸다. 우리가 배웠어요. 2가 2개 있으면 2의 제곱이라고 쓰는 것처럼 x가 밑에 보시면은 x가 3개 있죠. x 세제곱으로 쓰고요. 이 a, b, b니까 a 세제곱, b의 제곱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자, 다음 1과 문자의 곱에서는 1은 당연히 생략하고요. 그래서 그냥 그 자체로 a로만 쓰셔도 자동적으로 어떤 거 1이 곱해져 있다라고 알 수 있다라는 거죠. 다음 두 번째, 마이너스 1과 2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 2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과 문자 곱해서는 1을 생략하고 음의 부호만 쓴다. 음의 부호 가지고 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고요. 분수인 경우 이거 중요합니다. 두 가지 케이스 2분의 1 a 또는 2a로 쓴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. 괄호가 있는 식에서의 곱은 곱셈기호를 생략하고 수를 괄호 앞에 쓴다라고 했습니다.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. 이 부분 중요합니다. 그럼 0.1 같은 경우는 1은 안 쓴다고 했으니까 0.a라고 써도 돼요 라고 하는데 보통 그런 경우에 0.a로 잘 안 쓰고요. 0.1a로 씁니다. 그래서 요거 참고해서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. 마찬가지로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플러스로 변한다는 사실은 뭐 배우셨으니까 아시겠죠.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다음 문제 2번으로 가볼게요. 뭐부터 온다? 숫자부터 옵니다. 여기는 0.5에 x, y가 들어오겠죠.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? 3 오고 a가 2번, b가 1번. 그 다음에 괄호로 되어 있는 묶여있는 식 같은 경우는 분배해서 할 수도 있지만 분배하지 않고요. 마이너스에 x 플러스 2라고 써줄 겁니다.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? 마찬가지로 3분의 a에다가 b 플러스 c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겠죠.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. 자, 다음 자, 이번에 곱셈에 대해서 했으니까 이번에는 어떤 거 나눗셈에 대해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. x 나누기 7에 나눗셈 기호를 생략하면은 어떤 거 분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죠. 즉 역수 배워서 역수로 곱셈하는 걸로 생각하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. 일반적으로 문자를 사용한 식에서 나눗셈 기호를 생략할 때에는 어떤 거 분수의 꼴로 나타낸다.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. 자, 그리고 여기에서 새로운 기호 나와요. 등호에다가 짝대기 그은 거. 얘는 어떤 의미? 같지 않다라는 거죠. 즉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 안 된다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. 자, 참고 볼게요. a 나누기 1은 a가 되고 a 나누기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a가 된다라는 점. 그 다음에 a 플러스 b가 묶여 있을 경우에는 c가 분모로만 들어간다라는 점. 3번 요거 중요합니다. bc가 먼저 계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이렇게 가로로 묶여 있다라는 의미예요. 그럴 경우에는 같이 내려간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 문제 3번으로 그럼 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. 마이너스 4를 a로 나눴다. 분모나 분자에 마이너스가 있을 경우에는 앞에다가 씁니다. 네, 마이너스 a분의 4가 될 거고요. 여기는 y분의 2x가 되겠죠. 3번은 마이너스 5n분의 m이 됩니다. 4번에서는 a-b가 같이 묶여 있으니까 통째로 분모로 내려갑니다.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. 4번은 이제 한 단계 더 가죠. 곱셈 나눗셈 기호를 같이 해보자라는 겁니다.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? 6하고 a가 먼저 올 거고 b로 나눴다라는 거죠. 이렇게 써지게 될 거고요. 그 다음에 마이너스 8ax가 됩니다. 네, x를 먼저 쓰려고 했는데 a가 뒤늦게 있었죠. 그래서 요건 다시 한번 쓸게요.
자, 마이너스 쓰고요. 분모가 8이고요. 그 다음에 원래 x가 있었는데 요 앞에 a가 붙게 되는 거죠. 그 다음에 덧셈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7a 하고요. 플러스 2분의 b가 됩니다. 자, 다음에 9x가 될 거고요. 마이너스 3분의 y z 이런 식으로 써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문제 5번으로 갈게요.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각각 a하고 b인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, 둘레라고 했었으니까 가로가 2개, 세로가 2개라고 해서 2a 플러스 2b로 쓸 수도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2에 a 플러스 b로 쓰자라는 거죠. 그리고 단위는 센티미터. 두 번째, 5명이 x1을 내서 한 개의 y1인 물건 3개를 사고 남은 돈이라고 했습니다. 그럼 총 모인 돈 먼저 체크할게요. 5x가 되겠죠. 한 개의 y1인 물건 3개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? 마이너스 3y가 될 거고요. 요거에 대해서 남은 돈이라고 했으니까 원이라는 단위가 들어가게 되겠죠.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. 자, 그 다음에 요 식 아주 중요합니다.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,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라고 되어 있는 식이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. xkm를 시속 60km로 가는데 걸린 시간과 120km를 시속 y km로 가는데 걸린 시간의 합이라고 했습니다. 그럼 속력분의 거리라고 했으니까 60분의 얼마가 되겠어요? x가 될 거고요. 여기는 y분의 120이 되겠죠. 이거 더해준 거. 시간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시간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넘어가서 표현하기인데요. 자신이 원하는 문장을 사용하여 수량사의 관계를 문장을 만들고 이를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. 런지 동작을 10회씩 A세트를 했을 때 실시한 동작의 총횟수는 10A회라고 된다라는 거죠. 우리가 간단한 예를 가지고 이야기하자라고 하면요. 수학 수업이 주당 4시간 있습니다. 근데 우리는 몇 주? A주를 했다라고요. 일때에는 뭐라고 써지겠어요? 4A. 이렇게 되겠죠. 단위는 시간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죠.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자, 그 다음에 문자와 수, 일상 언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말해보자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얘기할게요. 공통점은 뭐가 있을까요? 수량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는 거죠. 그리고 의사소통하는 데 사용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. 차이점은 수는 하나의 수만 나타내는데 문자는 어떠한 다양한 숫자를 대변해주는 문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변수라고도 나중에 표현하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이야기하겠고요. 그 다음에 어떠한 대상을 지칭하기도 하기 때문에 문자 같은 경우는 임의의 문자를 선택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. 일상 언어로 표현하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식은 하나밖에 없지만 그 식을 여러 언어를 통해서 다양하게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차이점을 갖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가 곱셈의 기호